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도심 지역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과 함께 굳이 편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김포시가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도 조만간 김포시장과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 편입 관련 현수막들. 장소를 옮겨 읍면 단위의 원도심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도 서울시 편입 관련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못 들었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저 전혀 못 들었는데요. 어저께 여기 면사무소에서 저 하성면에 면민대 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김포시 구례동과 하성면 일대를 돌아본 결과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별개로 신도시권에서는 관련 소식을 접했다고 답한 주민들이 대다수였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대체로 소식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서울시 편입 추진 소식을 반기는 반면 서울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고 답한 주민들은 서울시 편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포시대도 있어야죠. 서울시 편입되는 걸 누가 좋아하나? 난 좋아하지 않아요. 김포가 없어진 거잖아요. 서울시로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싫으네. 그래도 여기서 저 오래 살았어요. 한 50년. 서울로 갈 필요 없다고. 서울로 가. 아니 지금 정치적으로 오는 거지. 지금 뭐 서울로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갈 이유가 없는 거야. 김포시는 다음 달 중 시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편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서울시는 김포시의 편입 추진에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김포시가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김포시를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보도되고 있는 대로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김포시는 이달 중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10월이 일주일 남은 현재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지역화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도 혜택을 줄이는 모양새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도 인천시는 개편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 이음카드. 이용자 240만 명을 넘어서며 지역 대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해 캐시백 혜택이 줄면서 가입자 수와 결제액도 잇따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인천시 지역화폐 정책은 향후에도 확대보다는 축소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병원과 주유소처럼 연 매출액 30억 원을 넘는 업체는 가맹점에서 빠지고 개인 보유 한도는 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인천시의 정책 방향은 지난 국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늘리겠다고 하시면서 해가 갈수록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10%로 획일적으로 했었는데 네네. 대부분이 인천시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작년의 경우 무려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2천억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에 따라 혜택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느냐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늘렸지만은 그걸 제대로 운영하겠다 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지금. 영세 소상인 대상으로 혜택에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도 내비쳤지만
반발에 부딪혀 공방은 오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장님, 대표해서 자영업자한테 가서 하겠다. 한번 시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네. 시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지역화폐가 진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제도를 운영을 해야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편 재원의 한계 속에서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일방적 방침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공존하는 가운데 지자체로 이어진 지역화폐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희엽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한 강 위원장은 김포시와 골드라인사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출근 급행버스 확대, 버스 전용차로 신설, 안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일부 완화됐지만 대기 수요의 증가로 다시 예전과 같은 혼잡률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인 5호선 연장 노선의 확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김병수 김포시장도 매일 지속적으로 혼잡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인명사고의 우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5호선 노선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점검 후 진행된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안전요원 확충과 대체버스 등차, 전동차 추가 투입 방안 등 단기적 혼잡률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 지역 보증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천 지역 전세 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금 보증 가입 규모는 24,450건으로 모두 4조 7,5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세 224건, 393억 원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보증사고는 지난 2020년 224건에 393억 원 수준에서 지난 2022년에는 1,556건, 2,77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4,049건에 7,52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3자가 채무를 갚는 대위 변제 금액도 지난 2020년 352억 원에서 올해 5,586억 원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미회수 잔액 역시 5,334억 원으로 지난 2020년 80억 원에 비해서 66배가 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2,440억 원, 다가구 주택이 1,830억 원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장기 미거래 휴면 예금을 찾아내 체납세 1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휴면 계좌는 은행 계좌 명의자가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일반적으로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됩니다. 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의 휴면 계좌 조회를 의뢰해 휴면 계좌 191건을 압류, 추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체납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체납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립 어린이집 2곳이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 2곳이 지원받는 사업비는 7억 4천만 원입니다. 계양구는 내년 초 어린이집별 설계를 시작해 12월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을 보완하거나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럼피스킨병이라는 낯선 소 질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에 확진 사례가 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 한우협회 이재은 경기도이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한우협회 이사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경기도에까지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포가 뚫렸으니 경기 북부 상황이 걱정되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김포가 지금 발생해가지고 김포 바로 다리 건너면은 고양시거든요. 저희 고양시
젖소 농가에서도 지금 의심축이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한우라든지 젖소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데 왜 국내에서 발병을 했는지 원인이 좀 파악됐습니까? 국내에 왜 발생했는지 농가들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뭐 농가들 사이에 실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서산이나 평택 쪽이 수출 물류 기지니까 수입이나 수입 물량에서 묻어서 나와서 번지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대응에 좀 부족함은 없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부 쪽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백신이 이게 좀 처음 발생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이다 보니까 백신이 아닌 많이 부족할 텐데 그 백신을 좀 확보를 좀 빨리 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빨리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농가들 입장에서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농가의 피해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당장 한우 소비량이 위축되고 또 공급량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고 소한테만 감염이 되는 병인데 이게 너무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되고 소값은 지금 많이 어려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뜩이나 소값이 안 좋은데 더 떨어질까봐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런 감염됐다고 계속 먹어도 되나, 감염된 소 먹어도 되나. 솔직히 가서 도축할 때 항생제 검사까지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도축을 하기 때문에 감염된 소가 유통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좀 소고기를 드셔도 되는데 방송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방송을 자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농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이재은 경기도 이사였습니다. BMX의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2023 KCF 유스컵 대회가 지난 주말 인천 강화에서 열렸습니다. BMX, 바이시클 모터크로스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흙으로 만든 트랙을 달리는 자전거 경주입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참가했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강화 아시아드 BMX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1차에는 177명이, 2차에는 167명, 3차에는 165명이 참가했는데요. 대한자전거연맹은 3차례 결과를 토대로 12세와 13세 남녀 각각 1명씩 우수 선수를 선발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오사카 기시와다에서 열리는 2023 재팬컵 출전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선수 선발은 오는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점수 등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팀 선수 개별 점수를 팀별로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는 서울 광나루 BMX 유소년 팀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상암 BMX 유소년 팀과 세종 누리 BMX 유소년 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대회에 참석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준 선수들 덕분에 이렇게 단체 1위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자전거 선수 육성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BMX 쪽도 많이 크게 발전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8시 15분쯤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1층 창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건물 1층과 4층에서 각각 8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구조했는데요. 구조 당시 8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남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